윤석열 모함한 흑석, 김의겸의 헛발질입니다. 제가 어저께 윤 총장이 자기 아버님 김만배 누나가 산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를 또 공개하니까 홍준표, 유승민 캠프에서 뭐라고 했느냐, 응? 이거 뭐 내역 계약서만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이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느냐, 뭐 로또의 우연의 일치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윤기준 교수가 90세 나이에 관절이 나빠지셔갖고 그 아파트로 옮겼고 그 집에서 45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45년 살았으면은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거의. 거기다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 아니, 요즘은요, 한 10년 전부터 다운 계약서 쓰면은요, 공인중개사들 잡혀갑니다. 그런 무리한 일을 할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끼리끼리 계약서도 안 쓰고 뭐 뇌물처럼 주고받았다. 딱 계약서 다 있고 공인중개사 김만배 누나까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연치고는 우리도 그 우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지만은 아무리 정말 작심을 해갖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집을 샀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응?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수희 변호사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우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로또 수준이다, 있을 수 없다, 뭐 윤석열은 법적 카르텔, 그리고 홍준표도 법적 카르텔에 뭐 완성이다, 뭐 이래놓고 심한 말 해놓고는 또 자기 SNS 싹 지우고 먹튀하고. 아니, 우리 보수는요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보수들은 점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쓴 거 지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금질 되고 후보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하는 모습, 그거 좋게 보려고 해요. 하지만 장외전에서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흙탕물에서 스스로를 담그는 일, 이거는 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한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하도 이 계약서를 갖고도 뭐라고 하니까 또 돈을 더 받았다, 웃돈을 받았다 이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아버님의 통장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계약금 받은 거고, 계약 한 게 계약금을 받은 또 이게 이제 4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뭐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름 아니었습니까? 검찰총장 된 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여기 보면 아버님께서 뭐 간병인 40만원 별별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뭐 50만원 쓰신 거,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윤석열 총장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밥 사고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 밥값 내준 거랍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무리 저 사악한 민주당의 발악과 정권을 죽어도 안 뺏기려는 민주당의 저 검은 마타도, 이것도 좋지만은 같은 당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90 드신 이 어르신의 통장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 패가 망신을 할 각오로 대선에 출마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설마 이 아버님 통장 내역, 제자들한테 밥 사준 거, 간병인한테 40만원 드린 거, 뭐 이런 것까지, 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더구나 윤 총장으로서는 구수만에 이 고시도 되고 또 아버님 집에서 계속 이제 늙은 노총각 아들로서 있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점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의 가슴에 칼 꽂으면은 반드시 그 배상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김의겸이에요. 자, 이 흑석 김의겸, 흑석동에서 그렇게 청와대에서는 집 사지 마세요. 집값 떨어집니다. 이러더니 브리핑 마치자마자 막 재빨리 나가가지고 흑석동 상가 보고 대출 땡기고, 정말 이건 윤미향급 아닙니까? 윤미향급이에요. 더구나 청와대 대변인이면서. 그런데 이 흑석 김의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참 쟤네들도 끝내줍니다. 김의겸이 필요했던 거죠.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또 뿐만 아니라 김의겸이 맨날 그렇게 징징거리고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김의겸이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을 모함했어요. 자, 김의겸이 말하는 게 김만배하고 윤석열하고는 형 동생하는 정말 속된 말로 아삼육이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 이러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 SNS에 올린 거는 이 김의겸이 올린 거는 이런 겁니다. 2016년에 김만배한테 박영수가 일진들 좀 모아봐 이렇게 해갖고 일진들하고 법조 일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박영수가 이번에 특검 누구 불러다가 수사시킬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만배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김만배가 성렬이 형 불러주세요 이랬던 겁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김의겸을 포함해서 와, 김만배하고 윤석열하고 무척 친한가 보다. 이게 김의겸이 썰을 푼 SNS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상원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겁니다. 주제는 김의겸은 거짓말장이다. 김의겸이가 자기의 이 머리를 굴려갖고 장문을 했다. 허접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말 칼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티파니 차단해 주세요. 네. 네,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이고, 요새는 너무 이제 저희 채널에 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원 기자에 따르면은요, 김의겸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 왜? 박영수가 2016년 12월에 일진들을 모았을 때는 김의겸이가 법조 일진이 아니라 김의겸 후배인 이모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이모 기자한테, 한겨레 그 출입 기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각색을 한 거다. 그런데 이 전에 듣고 각색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 보고라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저를 만나면은 밥을 사주죠. 그러면은 기자들이 다 그걸 머릿속에 있거나 슬쩍 메모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뭐 녹취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정리를 해갖고 데스크한테 줍니다. 그럼 데스크가 그걸 쫙 보고요. 또 이제 윗사람한테 올릴 건 올리고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찔러봐야 되고 누구를 취재해야 돼. 그리고 이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전유옥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박근혜 대표는 저쪽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 나름대로의 구도를 갖고 회의도 하고 이런. 그래서 정보 보고를 아주 충실히 합니다.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보고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보 보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중앙일보에. 그래서 이 이상원 기자가 이 중앙일보에서 정보 보고한 거 이거 뭐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저장돼 있으니까요. 그 상황이 딱 보니까 박영수가 법조 기자들을 만난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어저께 11시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검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제가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별로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박영수
이 부장이 그러지 말고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 고검장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간신히 그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복수를 추천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법조 1팀들을 불러 모았으니까 박영수가 기사도 줄 겸 해서 윤석열로 이 두 개 올렸는데 두 사람 올렸는데 윤석열로 정해졌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끝나자마자 특검 윤석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이 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계속 유배되고 쫓겨가 있으니까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박영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안철수가 그렇게 나오라고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했는데도 윤석열이 내가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갖고 검찰로 뛰쳐나가가지고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건 검찰은 뭐가 되고 또 후배들을 볼 낯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유배지를 돌면서 다른 사람이 말도 안 거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맨날 구내식당에서 저녁 먹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김만배조차도 뭐 성렬이 형 이거 불러들이세요 이런 말을 할 계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만배하고 윤석열하고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감히 윤석열을 뭐 성렬이 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사부 일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성렬이 형이라고 불러. 아무한테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을 모함하려고 이 김의겸이가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겨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겨레가 그 김학이 무슨 별장에서 그 윤중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겨레에 5억 손해배상 명예훼손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진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만배 같은 이 법조 브로커 그리고 김만배가 이 법조 기자들 사이에 워낙에 돈이 많다. 그리고 이런 걸 참 잘 챙긴다.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취미로 기자를 한다. 기자라는 타이틀 걸어놓고 이 뭐 로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별거 다 했겠죠. 그런 브로커형의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자들 아주 윤석열이 경멸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겠어요? 뭐 그거는 김만배의 희망사항이겠죠. 형이라고 불러다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모함한 흑석 김의겸의 헛발질. 와, 참 이 김의겸이란 사람 뭐 우면동에다가 또 집 한 채 사놓고서 여기는 강남이 아니다. 여기는 서초구가 아니다. 우면동이 왜 서초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람이니까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화천대유는 뭐 여러분도 보도 보셨겠지만 성남시의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10억씩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감옥 보내야죠. 그리고 뭐 은수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와중에 윤석열을 모함한 흑석 김의겸의 헛발질 이것도 정말 역겹습니다만은 내부 총질하는 두 인간들 더 역겹습니다.